평화란 어떤 것일까요?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 잘못했을 땐 사과하는 것, 모든 생명의 무게가 같은 것,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 평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랍니다. 네, 또다시 불금이 되었고요. 저는 이재정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요, 유쾌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재정이 70.5가 그 팟캐스트 순위 1위를 이틀 동안이나 했습니다. 물론 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진우 기자에 대한 팬심으로 인하여 제가 그 덕을 본 건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핫한 사람을 섭외할 수 있는 것도 여기 계신 이재정님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마냥 무임승차한 건 아닙니다. 조금은 즐거워하고 즐겼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뚝뚝 떨어질 순위가 염려됩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겠습니다. 물론 핫한 분을 또다시 모실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재정 70.5는 이 뛰는 심박수에 맞는 우리들의 따뜻한 얘기 나눌 거예요. 핫하진 않지만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분 모시고 나눌수록 벅찬 감동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따뜻한 이야기로 꾸려볼까 합니다. 1부 순서에 모실 분은요. 잠시 후, 좀 있으면 8월 15일부터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요. 위안부 심다련 할머니와 관련된 동화책이 제작되는 과정의 얘기를 담은 그리고 싶은 것이라는 영화가 8월 15일 개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 특별시사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세요. 영화의 주인공이시고 심다련 할머니를 소재로 한 꽃할머니라는 동화책의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권윤덕 선생님 모시고 관련된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할머니 이야기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여러분 저는 한 놈만 팬다고 말씀드렸죠. 그 남대문의 대통령, 남대문의 아이만 최성영 경비과장 얘기 오늘도 또 해보려고요. 하지만 버전을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노무현 변호사,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구속이 되셨던 이래로 처음으로 인권 변호사한테 구속영장 청구가 됐었죠. 권영국 변호사님 며칠간 옥고를 치르고 오셨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모시고요. 또 남대문의 아이만 제가 계속 한 놈만 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음악 듣고 모시는 게 아니라 바로 모실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권인덕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은 제가 어제 특별시사회, 먼저 이제 네. 특별시사회를 다녀왔어요. 영화 주인공을 제 눈앞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 그리고 싶은 것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됐던 이 그림책을 만들어가는 그 프로젝트가, 한중일, 3국에서 모두 있었어요. 네. 아마 네. 평화 그림책을 그림책 만드는 프로젝트. 예. 그 가운데서 아마 한 권을 위안부 네.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맡으시기로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영화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 성함 다시 여쭌 분이 있으시네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권윤덕 선생님입니다. 그림동화 책 작가 선생님이시고요. 영화 배우십니다. 아니, 제가 데뷔를 한 건가요? 그렇죠. 신인 여우 되십니다. 한중일에서 여러 동화책이 이미
이미 다 발간이 되기도 했고 아직도 미완인 채로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쓰신 이 꽃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직 일본에서는 출판이 되지 못했다고 영화에서 네. 봤습니다. 네, 아직 출간이 못됐어요. 그게 2010년에 네. 한국에서 먼저 출간이 됐는데, 네. 지금 3년이 지났죠? 2013년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일본 동심사 출판사에서 네. 메일이 왔는데, 지금,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출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어요. 일본이 네. 자꾸 우경화되고 네, 있는 네. 그런 정세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태초에 이 기획을 하실 때부터 위안부라는 소재가 워낙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던, 모르고 있던 소재였기 때문에 그 평화에 동의하시는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섬세한 요구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네. 속상해 하시는 모습 이런 것도 제가 영화에서 봤습니다. 네. 그 얘기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게 2006년에 이제 일본의 그 작가 네 분이서, 진짜 이렇게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중일이, 뭔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제안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2007년에 이제 3국이 정말 난징에서 다 모였어요. 그때는 이제 출판사도 다 섭외도 하고 네. 각자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건지 20분 동안 발제하는 시간도 이제 다 이렇게 갖고 해서 모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다고 주제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는 다 뭐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에 한중일이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만도 막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었고 그래서 다 그러셨어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다. 이 책을 출간하는 게 네.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일본의 여성 작가분들은 뭐 당연히 이거는 다뤄야 되는 거고 또 일본 출판사 그 분도 자기네 출판사에서 이거 꼭 내야 되는 거다라고 네네.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스케치 과정을 거치고 또 양쪽에 이렇게 그걸 오고 가면서 그게 이제 점점 더 이게 서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느끼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 위안부라고 하는 문제를 국가 폭력으로 보거든요. 네네. 국가적인 폭력으로 보는 거고 그것을 개인사가 아닌. 가능한 네. 담으려고 했던 거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게 좀 불편했겠죠. 네. 아무래도 그 13살 난 심다른 할머니를 강제로 군인들이 끌고 네. 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이 갖게 되는 일본에서의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우려가 됐던 것 같아요. 중첩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그분들은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 아직도 이제 천황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일본에서 천황을 기점으로 한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그런 범죄 사실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또는 뭐 동료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조금 뜨악하기도 하고 또 하나 불편했던 거는 바로 이게 성이라는 여성성에 대한 침해였다는 것 때문에 특히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인데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 그렇죠. 걸 또 보고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막 이렇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그 어렸을 때 그 안 좋은 인식을 처음부터 폭력이라는 걸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제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스케치하면서 또 그 상담소나 이런 데 많이 자문을 얻었어요.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 그림을 보고, 그 한국 쪽에 그 상담소 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고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즐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어떻게든지 폭력으로 인해서 그게 망가졌을 때 어떤 개인이 얼만큼 이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교육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전혀 뭐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어른들이 시각에서 이렇게 네. 이걸 책을 재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짐작하는 그렇죠. 아이들의 충격.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쪽에서는 제안한 게 그러면 아이들한테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해보자. 이 책을 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간 거예요. 책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은 거죠.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지만 이제 초고를 가지고 이렇게 그쵸. 가셨던 예. 거죠. 그 장면. 거의 완성이 돼서 채색도 네. 이제 거의 다 된 네네. 상태로 이제 갔죠. 그 장면이 이제 일본의 초등학생들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어른들, 학부모들 네. 이렇게 네. 느낀 점들을 네. 얘기하는 장면이 네. 또 영화에서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정말 어른들이 짐작하는 그 사람들의 충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화다 보니까 그 잘된 멘트,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잘된 멘트가 이렇게 화면에 담겨지긴 했겠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멘트들이 그분들 입에서 전해져 맞아요. 왔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하는 말은 정말 어른들이 되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막 염려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그것을 자기네가 배운 그대로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 정말 전쟁이 어떤 건지 이미 배운 거잖아요. 그거대로 이 사건을 보니까 너무 정확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거 스포일러 되나요? 영화에 나왔던 얘기하면 스포일러 되나요? 거기에 보면 그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쟁이 없고 이렇게 일본은 평화로운 사회인데 아직 그 전쟁의 고통으로 거기는 아픈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취지로 또 학부모님도 전쟁은 그때의 고통만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받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라고 해서 저렇게 깊이 성찰된 얘기가 저 카메라 앞에서 떨리지 않고 나오는 정말 그게 바로 그러니까 마음을 울리고 다가간 그 결과물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끝내고 이제 그 일본 동심사 회의실에서 일본 작가, 그다음에 일본 출판사, 한국 출판사 작가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했을 때 다 반성했어요. 어른들이 이건 어른들의 문제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자기네한테 한 달 동안만 시간을 좀 달라. 일본 출판사에서요? 출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전엔 출간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출간을 할지 말지 자기네가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출간을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이제 그 이후로도 뭐 아직까지는 출간이 안 되지만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쵸, 지금이 점점. 거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글쎄, 아니잖아요. 더 갈지도 모르죠. 아예 개정이 될지도. 평화법 개정이 거의 뭐 임박한 듯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그 시사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작가 선생님께서 감격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그래도 일본에서 전해온 그 작은 메시지를 또 전해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따르면 약간 희망은 또 보였어요. 용기를 내시겠다고 일본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어쨌든 일본 출판사가 출간을 못하겠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 처음 취지가 같이 서로 이해가 다른 걸 서로 이해하고 또 역사를 올바르게 보고 또 현실을 직시하고 또 미래를 어쨌든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이게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작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좀 실현해 보고 싶죠. 출판사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또 이러저러한 것들이 걸리니까 우려가 되겠죠. 뭐 우익이나 이런 쪽에서 뭐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통에 어떤 크레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회사로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작가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좀 풀어볼 수 있을지 뭔가 연대하면 그리고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뭔가 알리는 뭐 전시회를 한다던가 뭐 어떤 뭐 작가와의 이런 거 교류를 뭐 활발하게 해서 계속 그런 걸 다닌다든가 뭔가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전 또 인상적이었던 건 선생님이 이 그림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 하나하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민도 하셨겠지만 또 하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셨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받는 이야기들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그 군국을 상징하는 그 이륙 승천기라든지 선왕을 상징하는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유독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이 동화책을 통해 가지고 심어주고 싶진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 맨 처음에는 그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를 할 때도 뭔가 막 고발해야 되고 막 가슴에 분노가 막 치밀어서 그래서 그거를 막 그리고 이제 그려낸 어떤 이제 맨 처음에는 거기 이제 스케치에 보면 막 물고기 같이 생긴 일본 군복에서 막 꾸역꾸역 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스케치에. 그거를 이제 네. 제가 스스로 막 터쳐서 죽이고 막 복수도 하고. 맨 처음에 그렇게 그렸는데 이제 점점 이걸 왜 그리는지, 평화란 게 뭔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면서 또 할머니 만나면서 이 그림 속에 어쨌든 이 증오심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어쨌든 그거는 전해지잖아요, 그림에. 그림이라고 하는 건 자기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거기에 내가 가능한 평화적인 메시지를 담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의 이 취지와도 다르고 또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어떻게든지 그 감정을 읽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 스스로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한편으로는 하게 된 거죠. 이 내용 안에 결국은 동화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동화책의 제목은 꽃 할머니였어요. 네. 제목이 왜 꽃 할머니가 된 걸까요? 그 할머니 처음 뵙고 이제 그 집에 그 할머니 사시는 집에 처음 네. 들어갔을 때 거기 현관 왼쪽에 이렇게 액자에 그림이 그 꽃 아파로 했던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때 아마 내가 나오다가 봤나? 나오다가 본 것 같다. 근데 그 걸렸는데 딱 보는 순간 그 왜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 양복 덮개 하얗게 수놓은 걸로 이렇게 양복 덮개 이런 거 네네네. 기억하세요? 예, 그런 예, 거?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상보 이런 거 뭐 있었어요. 이불 이렇게 덮었던 거 거기에 예. 수놓은 것 같은 느낌이 예. 그 그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파 작품에.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이거 가져갈래요. 그리고 이제 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단 가져오고 지금도 제가 그 그림은 갖고 있어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어쨌든 작품료를 드렸죠. 그랬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정화시키고 이렇게 할머니가 그걸 쏟아냈던 그 작품이 저로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메시지를 오히려 전달하는 거예요. 그 꽃으로 만들어진 그 작품에서. 작품이 그래서 이제 그 원예 치료사라고 하는 중간 그 매개를 하는 사람을 이제 그림책 안에 등장을 시키고 네. 그 사람이 원예 치료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문제로 할머니의 증언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로 이렇게 좀 가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할머니가 뭐 워낙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었을 때도 이렇게 꽃집 지나가고 이러면 저 꽃 사달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원예 치료사가 저한테 많이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그 꽃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폭력의 특히 성폭력 장면은 그대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 폭력을 그대로 어떻게 폭력을 그대로 안 그리면서 폭력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어려웠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꽃이라고 하는 상징이 으깨진다거나 그게 뭐 이렇게 짓밟힌다거나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대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꽃이라고 하는 또 한편은 또 이렇게 활짝 펴야 되는데 다 못 피고 너무나 안타깝고 아름다운데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화 그리고 싶은 것 곧 이제 특별시사회에 이어서 15일날 개봉도 되는데요. 뭐 특별시사회에서 수익금을 얻은 건 전액 그리고 이후에 수익금의 일부가 또 좋은 곳에 쓰여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관련된
아마 나비기금, 정태호에서 네. 하는 나비기금의 일부 지원이 되고, 또 위안부 역사관 건립. 예, 기금으로도. 대구, 심대련 할머니가 계셨던 그 대구에 역사관 건립에, 이제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아마 비용으로 쓰일 거예요. 심다련 할머니가 계셨던이라고 작가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심다련 할머니 영화 안에서 정말 꽃같이 웃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곁에 안 계세요. 그지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 지금 살아계신 분이 이제 몇 분 되시지 않습니다. 생존자가 지금 58분. 그리고 평균 나이는 84세. 이제 그 영화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글귀인데요. 역사의 증인은 사라져가고 진실은 거짓이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정말 이 진실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바로 그 현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은 영화 안에서는 우리 배우 김여진 씨께서 저는 작가님 뵈면서 김여진 씨 참 닮았다 이런 생각했는데 김여진 씨께서 또 이 영화에 목소리로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 동화책을 읽으세요. 제가 조금 따라 해보려고요. 김여진 씨를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버금가는 목소리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요. 동화책이다 보니까 그림 동화책의 그림 하나하나가 함께 보여지면 훨씬 더 감동이 더할 거예요. 같이 공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글로만 읽어서 그 감동을 반감시킬 것 같아서 주저되기도 했지만 여러분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여러분께 동화책을 읽어드릴게요. 꽃할머니가 13살 무렵이었다. 일본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총독부는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곡식이며 노숟가락까지 거두어갔다. 사람들은 나무를 캐어 죽을 쑤어 먹었다. 그날도 꽃할머니는 언니와 함께 나무를 캐러 갔다. 들판에 나무도 없었다. 멀리서 커다란 트럭이 다가왔다. 군인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소쿠리를 발로 툭툭 차면서 언니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 꽃할머니와 언니는 겁이 나서 서로 끌어안았다. 군인들이 꽃할머니를 발로 차버리고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차에 태웠다. 언니야! 부르며 울자 군인들은 꽃할머니도 차에 주워 올려버렸다. 꽃할머니와 언니는 이유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울면서 끌려갔다. 한쪽으로 강이 흐르고 산빛 아래 막사가 있었다. 막사 안에는 작은 반들이 칸칸이 들어있었다. 관리인이 한 칸에 한 명씩 여자들을 집어넣었다. 꽃할머니도 그 작은 방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밖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둘러매고 서 있다가 뭔가 어른거리면 총을 다다닥 쏘아댔다. 무서워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며칠 뒤 방문 앞에 군인들이 줄을 섰다. 하나가 들어왔다 나가고 또 하나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루에도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었다. 그 작은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3살 꽃할머니의 아랫도리가 피로 물들었다. 꽃할머니는 그 일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꽃할머니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한 번 당할 때마다 마음도 한 번씩 죽어갔다. 사람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치며 방구석으로 숨었다. 아가야, 집에 가자. 아가야, 뭘 안고 보러 가자. 가끔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꽃할머니는 차츰 정신을 놓아버렸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흐르고 전쟁이 끝났다. 군인들은 꽃할머니를 전쟁터에 버려두고 떠났다. 그 뒤 20년 동안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꽃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 절에 맡겼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다. 고향으로 찾아가 보니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반겨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꽃할머니는 밤마다 무서운 꿈에 몇 번씩 잠을 깨었다. 집 밖을 나서면 사람들이 더럽다고 수군대는 것만 같았다. 몸 버리고 온 여자라며 손가락질 할 것만 같았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고 아무도 꽃할머니의 아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꽃할머니는 세상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가 없었다. 50년의 세월이 지났다. 어느 날 꽃할머니의 아픔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꽃할머니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으셨다. 지금 세상에는 그런 일 없어야지. 나 같은 사람 다시는 없어야지. 내 잘못도 아닌데 일생을 다 잃어버리고. 꽃할머니는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동생이 남긴 손자와 함께 산다. 일주일에 하루는 원예 치료사와 꽃누르미를 하신다. 난 꽃이 좋아. 이렇게 꽃을 만지고 있으면 기분도 좋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참 좋아. 꽃할머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원예 치료사가 머리에 꽃을 꽂아드리면 꽃할머니는 활짝 웃으신다. 사람들이 꽃 보고 좋아하듯이 그렇게 서로 좋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며 웃으실 때 꽃할머니는 꼭 13살 같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13살 꽃할머니가 겪은 아픔은 베트남에서도 보스니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콩고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40년 13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신다련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꽃할머니는 이 책이 출간되던 해 그 겨울 꽃과 평화가 가득한 그것으로 영면하셨습니다. 낡은 수정 빛바래진 종이 위에 분홍 글씨 그대 이름 내게 남아선 안 되는. 네, 동화책을 들은 많은 분들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지금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또 다른 전시회 8월 8일부터 있네요.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의 소녀들이라는 우리 시대 리얼리즘전 관련해서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데요. 서울 시립미술관 경희궁 본관 제1, 2전시관에서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열흘간 전시가 개최됩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예, 저는 지금 이재정 70.5 오늘은 영화 그리고 싶은 것 우리 권효 감독님께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리고 싶은 곳 내용 안에 그 꽃할머니라는 저희 위안부 할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 동화책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제작되고 출판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내용의 그런 영화, 그 안에 여주인공이신 권윤덕 선생님을 자리에 모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림책을 못 보여드려서, 전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 꽃할머니입니다, 제목. 그리고 싶은 것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꼭 함께 가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꽃할머니 그림책 사서 보시면서, 나중에 오늘 제가 선생님과 나눴던 얘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또 그림책을 보면은 또 느낌은 또 달랐어요. 그림책에는 인쇄지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 인쇄지로 그냥 이렇게 채색된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지를 또 풀도 먹이시고 해서 먹을 갈아서 밑그림을 그리시고 하는 장면들이 영화에서는 고스란히 다 보여졌거든요. 네. 그 힘든 작업을 그렇게 하시게 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근데 막상 그렇게 안 힘들어요. 안 그림 힘들어요? 그릴 때. 한지와 먹. 네. 다른 그림을 그리실 때도 다른 동화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림책의 대부분 그 먹하고 한지를 쓰거나 순지를 쓰거나 네. 뭐 화선지를 쓰거나 이런 그 성질이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화처럼 그런 거는 잘 안 맞고 뭔가 번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스며들고 스며들고. 예, 그리고 그 우연치 않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종이가 갖는 결 이라든가 와. 그런 느낌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재료를 좋아하고 매번 그림을 그릴 때 그 재료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감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질감하고 맞아 떨어진 느낌이어요. 방금 번지고 스며들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같이 공명해야 될 때 또 드러맞는 단어 같기도 해서 묘한 느낌이었어요. 방금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이 포스터를 만드신 분도 그래서 이걸 촬영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그리고 싶은 것, 그 영화 포스터가 바로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예. 그 손. 이게 예. 작가님 손이신가요? 네. 우리 영화 주연 배우, 신인 여배우를 지금 모시고 계십니다. 그 권효 감독님은 네. 어떤 분이세요? 저희 그래도 영화 같은 얘기도 권씨라. 하는데. 그러시게요? 저 2부에 모실 분도 권씨 변호사님이신데. 그러네요. 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 권효 감독님이 그 강정 이야기도 또 다큐멘터리로 네, 제작을 하셨다고 네, 네. 들었어요. 이 영화를 기획을 어떻게? 그 만나게 된 계기는요. 그 권효 감독이 고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 네. 친구예요. 네. 그렇게 어리신 분인가요? 네, 나이가 33, 권효 감독이.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연배를 제가 막 추정하게 돼요. 너무 상큼발랄한 외모신데, 정말 여러분, 김효진 씨예요, 김효진 씨. 그리고 늘 그 머리에 바꿔 쓰시더라고요. 네. 머리 뒷부분에 이렇게 늘어지시는 수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두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네. 색깔도 사람들이 다 바뀌고. 궁금해요. 이거를 네. 샀는지, 만들었는지, 네.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소품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독특한 패션인데 작가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리고 영화에서는 계속 눈여겨보게 되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권효 감독님 어쨌든 이 영화 그 홍보 많이 잘 돼서 또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자금도 기금도 많이 마련하셔야 되고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모든 이런 독립영화들이 다 그렇지만 많은 상영관에 준비 중이진 못하죠. 그러게 어제 그 배급사 대표님이 예. 한 20개 정도 전국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그리고 그런 그 펀딩 21에서 했던 모금액이 많이 그 도움이 되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 그 친구들이 막 그 권효 감독이랑 그 안보영 PD가 예. 그걸 펀딩 시작하면서 2천만 원 했다고 해서 야, 그게 될까? 어떻게 그게 그렇게 알려져서 될까 막 그랬는데 네. 결국은 2천만 원 넘는 거 보고 예. 정말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다 놀라고 우리 막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예. 어제 오셨던 분들도 되게 그래서 고맙고 그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영화가 제작되는 경험을 이제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요. 그 어제 저도 영화를 보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도움 주신 마지막 분들의 성함이 네. 올라갈 때까지는 정말 이제 그 먹먹한 가슴 계속 이렇게 울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이런 좋은 영화를 또 우리가 같이 보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심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까지 또 영화에서는 네, 볼 수 맞아요. 있었거든요. 우리 위안부 할머님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그 돌아가시고 그 아쉬움에 또 먹먹하기도 하지만 또
분기 탱천해야 될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메시지 저한테 주시고 싶었을 저희한테 주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위안부 할머님들을 또 뵙고 말씀을 나눠보신 그렇죠. 적도 예. 많으신가요? 예, 거기 이용사 할머니가 예. 그 대구에 계셨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집회에 가면 이제 이용사 할머니도 뵙고 그다음에 그 제가 그 안에 위안소 안에 그 방 풍경을 그려야 되잖아요. 사물들도 그려야 되고. 예. 그러니까 위안소 안에 거를 누군가 할머니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나눔의 집도 가고 했는데 네. 할머니들이 이제 그 일제 끌려가기 전까지 얘기는 막 하세요. 네. 근데 정작 이제 그 방 이야기에 딱 들어가면 말씀을 안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해 예. 이러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나눔의 집에 있는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거 보고 그리고 또 책에서 이렇게 뭐 사물 이름 나오면 대충 이렇게 상상해서 그리고 예 그렇게 그렸어요. 네. 예, 뭐 제작 경위로 이렇게 말씀 주신 거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다른 모든 얘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공유하고 싶어서 할머님들이 많이 증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고통받던 그 그렇죠. 시간을 기억하시는 게 얼마나 그렇죠. 힘들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순간 저도 들었네요. 아이고. 그런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역사의 피해자이셨던 어떤 분들한테 저희가 증언해주기만을 바라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녹아들어가지고 이웃이 되는 그런 재주가 저희들한테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비단 위안부 할머님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고통받고 그렇죠. 있는 또 약자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 나눴지만 그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일본에 대한 분노, 일본이라는 특정한 나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강의를 다닐 때 아이들한테 이제 이 책을 읽어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 일본에 가서도 이 책을 일본 아이들한테도 읽어줬거든. 일본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뭐라 그랬을 것 같니? 라고 이제 한국 아이들한테 묻잖아요. 그럼 거기에 꼭 나오는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일본 아이들이 안 그랬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네가 안 그랬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신이 아이들한테 이미 일본 아이들과 한국의 아이들이 사실은 서로를 알고 같이 그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직 세상을 만들어갈 아이들인데 이미 불신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안부나 일제 식민지 이야기가 나오면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연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일본 안에도 분명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한중일 같이 평화 그림책을 만들자라고 네. 일본에 제안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일본을 다 나쁜 나라다. 한국은 좋고 일본은 나쁘고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게 평화보다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도 베트남 가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애들 네. 눈이 동그래져요. 그리고 예, 이제 예.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한국에서 그 베트남에 갔던 그 한국 병사가 몇 네. 명인지 아느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30만 명이 갔거든요. 정말. 명호부대, 청룡부대에서 예. 30만 명이 가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좀 숙연해져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왜 그 옷만 그리고 얼굴을 안 그린 그 예. 장면에서 그 일본군 병사들 그쵸, 그릴 때 예. 얼굴을 그리지 않고 그, 옷만 이렇게 예. 무언가가 입은 듯한 그쵸. 내용을 갖춘 옷만 그리셨어요. 그래서 너네들도 만약 이 옷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는 일본이 아니고 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뭔가 왜곡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 그건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네. 있고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연대하고 평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정말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영화 속에서도 저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기한 것 같아요. 그 꽃할머니 책이 일본에서 출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처음엔 속상하고 그렇게만 느껴지다가 당장 베트남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민중들한테 고통을 가했던 우리가 가해자의 모습이었다고 그렇죠. 인정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 또 힘든 역풍을 맞게 되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떠올려 보면 또 일본에서 상황이 어떨지가 또 상상이 그렇죠. 되는 거,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바로 우리부터가 그 전쟁의 가해자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와서 평화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네.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평화란 어떤 걸까 하면서 말씀드렸죠.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하는 것, 모든 생명의 무게가 같은 것. 바로 그건 같이 지금 동화책을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일본 작가분이시죠. 하마다 게이코 선생님의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글귀에서 제가 차용을 한 거랍니다. 다른 책들도 많이 지금 출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지금 준비 중인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평화란 어떤 걸까 하면서 제가 지금 몇 말씀을 드렸을 때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결국 우리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 이 부분이 안 돼서 독일하고는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영화에서도 네. 또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작가님 평화는 뭔가요? 제가 좋은 거 먼저 얘기하고 정답 이렇게 보고 제가 얘기했는데 작가님이 네. 생각하는 평화. 평화란? 예. 글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평화라는 건 너무 가까이 예. 있는 걸 것 같아요. 일상 속에. 예, 우리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의 상처가 긴 시간 동안 고통이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사과를 하고 누군가가 타인의 아픔을 딱 알아차리고 어루만지는 순간 그 감동도 결국은 또 배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일본 친구들이 이 동화책을 보면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출판된 다른 동화책도 또 있나요? 일본에서는 한국 그림책은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네. 이혁배 선생님 그림책이 이제 출간이 됐고요. 예. 그리고 중국의 경극이 사라진 날, 그게 이제 일본에서 출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일본 작가들 4분 중에 2분 거는 출간이 됐고 나머지 2분 것도 얼마 전에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작가 4분 거는 일본에서 다 완간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꽃할머니만 꽃할머니만 남아 있는데 정말 꽃할머니를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곧이었으면 좋겠네요. 좋겠죠. 네, 예, 저도 꽃이 환히 피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멘트 한 것처럼 네. 영화 속에서 네. 정말 할머니가 근데 도와주실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예, 맨 처음에 일 시작할 때도
그 위안부 그 대구에 시민 모임 계신 분들이 다 그랬어요. 이거 위안부 이거 하면 안 되는 일 없다고 다 잘 된다고 할머니들이 다 도와주신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게시판을 보니까 상영관이 너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서울에는 8월 15일 개봉이 인디스페이스. 네. 또 특별 게스트가 또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저희 박원순 시장님 함께 네. 하신다고 들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번 주말에 뵐 수 있다고 하는 특별시사회가 대구에서 있다고. 네. 6시? 토요일이네요. 6시 반. 6시 반. 네, 롯데시네마에서. 예, 대구 롯데시네마에서 이 특별시사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시사회 모든 수익금은 나비기금, 그리고 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다 쓰여지니까요. 여러분, 특별한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마른한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저희 게시판에 아까 제가 혹시 일본을 용서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일본만이 세상에 절대 악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미워하고 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는 만들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드린 건데 너무 또 그 말씀을 오해하시거나 곡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절대 악이란 뜻이 아니라 그런 전쟁을 만들어내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작가님? 작가님,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좀 주세요. 영화 홍보도 괜찮고요. 책 홍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평화를 나누는 값진 말씀도 좋습니다. 글쎄 그 그림책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보는 책이거든요. 네. 그림책이 저는 아이와 함께 보는 창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책 안에 작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진짜 이렇게 다른 창문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삶에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인 여우 권윤덕 동화작가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눴고요. 네. 오늘 귀한 걸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예, 또 매실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출간되는 그때 다시 한번 또 스튜디오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 가지고. 예, 고맙습니다.